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전무와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아까 유여회 최고위원 인터뷰도 함께 들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후폭풍 만만치 않네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도 취소됐는데요. 네.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는데 저는 근데 이 정도는 예상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발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30% 정도를 물갈이했는데 근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은 4사람밖에 교체가 안 됐어요. 그렇죠. 1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4%가 채 안 되는 거잖아요. 낮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일상적인 당무감사에 비해도. 그리고 이 4명 중에는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미 구속 중인 분도 한 명 계세요. 그렇죠. 빼면 3명이거든요. 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협위원장 자리는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보다 좀 작다고 봐야 되겠죠.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은 확실히 적은 네. 거죠. 복당파들한테는 길이 좀 열린 거죠? 그런 면은 분명히 있죠. 복당파들이 비운 사이에 당협위원장이 된 사람들이 쫙 많이 빠졌거든요. 네. 아직 이제 거기에 누구를 채울지는 안 정해졌지만은 아무래도 경쟁력 면으로 볼 때 현역 의원들이 우세한 게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발에 대해 가지고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간 재심 신청을 받겠다고 하는데 저는 예. 구제 폭이 그렇게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당무감사 재심 신청 이런 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절차에 대한 거니까요.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일이 좀 안 커질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위원장직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기에는 구심력이 약한 면이 있어요. 네. 오히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딴 게 더 걱정일 겁니다. 이게 아니라. 딴 거 뭐요? 오늘 그 대법원 선고일자 나왔지 않습니까? 네. 22일로 결정됐죠. 맞습니다. 예. 이번 주 아닙니까? 일단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시나리오가 각각인데 법적인 시나리오를 따져보면은 대법에서 무죄가 나면 끝입니다. 끝이죠. 완전 자유의 몸이죠. 예. 그리고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이 기소한 거니까 무슨 이 정부에서 홍 대표 봐줬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유죄가 된다면, 즉 파기환송이 된다면 복잡하죠. 고법에서 무죄가 됐는데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본다고 해도 완전 끝이 아니에요. 고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파기환송이니까. 예. 그럼 홍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고법에 다시 안 가겠습니까?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파기환송심에서 고법이 다시 가고 거기서 다시 유죄가 나면 또 걸고 그럼 다시 대법으로 올라가고. 하지만 일단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면 고법에서는 유죄가 나는 게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 가능성이 높죠. 훨씬 높죠. 예. 그러니까 완전 확정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예. 정치적으로는 유죄하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무죄가 되면 홍 대표 정치적 행보에 힘이 붙는 거죠. 당에 대한 장악력 더 강화해 나갈 것이 분명하고 지금 당협위원장 자리를 한 3분의 1 비웠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빨리빨리 채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런데 유죄가 된다. 자, 리더십이 당연하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반홍 의원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아까 유효의 최고위원분 같은 분 앞장서가지고 물러나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사실 홍 대표가 지금 대법원에 걸려 있는 것도 조금 그런데 대법에서 유죄 취지 판결 받아놓고 제1야당 대표하냐? 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경우에 만약에 홍 대표가 물러날까? 저는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대법원 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까지 나면 못 버틸 거 아닐까요? 근데 자기 발로 이게 먼저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혼란이 극심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무슨 친박이 좋아지냐?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쪽은 또
다음번 이미 이제 대표할 만한 사람도 없죠. 건너갔고 예. 물이 건너갔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힘이 확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힘이 확 실린다는 말은 복당파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는 거죠. 예. 친박계는 홍 대표가 쳐냈는데 그럼 홍 대표가 자리를 비워버리면은 그 진공 상태가 되는 거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복당파들. 예. 뭐 예컨대 김무성 의원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런 목소리가.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지금 바른정당은 국민의당하고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보수 통합하자. 뭐 이런 식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열린다는 거죠. 홍 대표가 만약에 그 대법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예. 근데 이게 전부 가정법에 기초한 분석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경우에는 이러하고 저 경우엔 저러할때 미리 좀 보시면은 이해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22일이 홍준표 대표한테는 어쨌든 운명의 날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대통령 선거일보다 더 중요한 날일 겁니다. 네. 예. 그나저나 이 대선 전부터 대법원에 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대법원 판결들 날짜가 늦게 잡히는지. 아무튼 22일을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